한때 영국의 모든 하이스트리트를 밝혔던 간판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가족들로 붐비던 가게들, 크리스마스 쇼윈도를 보며 설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하지만 어느새 그 자리엔 커피 체인점과 부동산 중개소만 남았습니다. 경제 위기와 온라인 쇼핑의 파도 속에서 조용히 문을 닫은 그곳들. 여기 1990년대 이후 영국 거리에서 사라진 전설의 가게 15곳을 소개합니다. 1. 우러스. 모든 것이 있던 하이스트리트의 심장. 우러스는 1909년 리버풀에 첫 매장을 연 이후 영국 전역 하이스트리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빨간 글씨의 간판 아래로 들어서면 학용품부터 주방용품, 장난감, 의류, 정원 도구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비싸지도 특별히 고급스럽지도 않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러스의 매력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러스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매장 한쪽 구석의 피겐믹스 사탕 코너는 언제나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 안에 가득한 형형색색 사탕들. 작은 삽으로 직접 담아 무게를 재던 그 순간의 설렘. 콜라병 모양 젤리, 새콤한 레몬 사탕, 달콤한 초콜릿 버튼을 골라 담으며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지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형 슈퍼마켓 체인과 전문점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우러스는 백화점도 아니고 할인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결정타였습니다. 그해 11월 우러스는 파산 신청을 했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에 807개 매장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영국 거리를 지켰던 빨간 간판이 사라지던 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한 조각을 잃은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리트루즈 카탈로그 쇼핑의 황금시대. 리트루즈는 1923년 존 무어스가 리버풀에서 시작한 우편 주문 사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집에서 카탈로그를 보며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스템. 백화점까지 가지 않아도 돈이 당장 없어도 할부로 살 수 있다는 점이 노동자 계층 가정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리트루즈 카탈로그는 단순한 쇼핑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 속에는 옷, 신발, 가구, 전자제품, 장난감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을이면 새 카탈로그가 집으로 배달되었고 가족들은 소파에 모여 앉아 함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섹션에서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를 만들었고 어머니들은 겨울 코트와 커튼을 골랐습니다. 모델들이 입은 최신 유행 옷을 보며 패션 트렌드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리트루즈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우편 주문뿐 아니라 전국의 100여 개의 매장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즉시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자 무거운 카탈로그를 넘기는 방식은 구시대 유물이 되었습니다.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리트루즈는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2005년 리트루즈는 마지막 남은 매장들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잠시 계속되었지만 2015년에는 그마저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82년간 영국 가정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카탈로그는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모서리를 접어두던 그 감촉, 가족과 함께 고르던 그 시간은 디지털 쇼핑 카트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3. C&A. 저렴한 패션의 대명사. C&A는 1841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유럽 최대 의류 소매 체인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에는 1922년 처음 진출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거의 모든 주요 쇼핑가에서 C&A 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간판, 넓은 매장 안에 정돈된 옷걸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표가 C&A의 상징이었습니다.
C&A의 가장 큰 장점은 온 가족이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와이셔츠부터 어머니의 블라우스, 아이들의 교복과 속옷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C&A로 향했습니다. 교복 코너에서는 흰 셔츠와 회색 바지, 검은 스커트를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었고 가격도 백화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품질은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효율적이었습니다. 의류는 크기별, 색상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가격표는 명확했습니다. 계산대 근처에는 양말과 속옷 같은 생필품이 놓여 있어서 쇼핑객들이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집어갈 수 있었습니다. 세일 기간이면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프라이마크, 넥스트, 자라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더 트렌디한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C&A는 점차 구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모회사는 영국 사업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2001년 109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영국 하이스트리트에서 79년간 자리를 지켰던 친숙한 이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4. 브리티시 홈스토어스, 가정용품의 성지. 브리티시 홈스토어스는 1928년 런던에서 문을 연 이후 영국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BHS라는 약자로 더 많이 알려졌고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방을 꾸밀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침대 시트와 이불, 베개부터 커튼, 타올, 식기, 주방 도구까지 집안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층마다 다른 생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1층은 보통 조명과 장식품, 2층은 침구와 욕실 용품, 3층은 주방 용품과 식기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침구 코너는 브리티시 홈스토어스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이불 커버 세트가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계절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 준비를 하며 이곳에서 침구와 타올을 맞춰 샀고 대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며 필요한 물품을 장만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브리티시 홈스토어스는 전국에 163개 매장을 운영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매장 안 카페에서 차와 케이크를 즐기는 것도 쇼핑의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케아 같은 북유럽 가구 브랜드와 넥스트, 존 루이스 같은 경쟁자들이 더 세련된 디자인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티시 홈스토어스는 점차 시대에 뒤처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2015년 회사는 1파운드의 필립 그린의 소매그룹에 매각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5억 7천만 파운드 규모의 연금 적자 문제가 불거졌고 경영진은 직원들의 은퇴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6년 4월 브리티시 홈스토어스는 파산 신청을 했고 그해 여름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88년의 역사가 스캔들과 함께 끝났고 11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 토이즈아러스, 어린이들의 천국. 토이즈아러스는 1985년 영국에 첫 매장을 열었을 때부터 아이들에게는 꿈의 장소였습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이 거대한 장난감 전문점은 영국의 그 어떤 가게와도 달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높은 천장과 끝없이 이어진 통로,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인형들과 레고 세트들. 아이들은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고 부모들은 지갑을 단단히 쥐어야 했습니다. 매장 구조는 테마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액션 피규어 코너에는 파워레인저와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보드게임 섹션에는 모노폴리부터 최신 게임까지 수백 가지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스쿠터가 놓인 코너를 지나면 비디오 게임 구역이 나타났고 거기서는 최신 게임 콘솔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11월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장난감 병정이 서 있고 천장에서는 반짝이는 장식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토이즈아러스 카탈로그를 꺼내 원하는 장난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부모들은 그 목록을 들고 매장을 찾아 몇 시간씩 쇼핑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주차장이 가득 찼고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로 통로가 붐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장난감을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대한 매장을 유지하는 임대료와 인건비는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토이즈아러스 영국 법인은 파산을 신청했고 그해 4월 마지막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33년간 영국 어린이들의 꿈을 채워주던 장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6. 블록버스터 비디오. 금요일 밤의 의식. 블록버스터 비디오는 1989년 영국에 첫 매장을 열었고 곧 금요일 저녁 가족 나들이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된 눈에 띄는 간판은 쇼핑센터와 하이스트리트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와 DVD를 빌려주는 가게는 블록버스터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크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벽을 따라 늘어선 비디오 케이스들이 장르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작 코너는 언제나 가장 붐볐고 인기 영화는 금요일 저녁이면 이미 다 대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퇴근 후 서둘러 블록버스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 영화와 애니메이션 섹션을 뒤지고 10대들은 공포 영화 코너에서 몰래 18세 등급 영화를 훑어보았습니다. 부모들은 드라마와 코미디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회원증을 만드는 것부터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소를 등록하면 파란색 플라스틱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블록버스터 회원이라는 증표였습니다. 대여료는 신작이 3파운드에서 4파운드, 구작은 1파운드 정도였고 보통 이틀 동안 빌릴 수 있었습니다. 반납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되었는데 이것이 블록버스터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넷플릭스가 우편으로 DVD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 곧이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수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자 블록버스터로 차를 몰고 가는 일은 점점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2010년 블록버스터 영국 법인은 파산했고 2013년 마지막 남은 매장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비디오를 고르던 그 설렘은 이제 스트리밍 목록을 스크롤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7. 코멧. 전자제품 쇼핑의 원조. 코멧은 1933년 조지 홀링베리가 헐에서 작은 라디오 수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텔레비전과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코멧은 빠르게 성장했고 1960년대부터는 영국 전역에 매장을 열며 전자제품 소매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과 밝은 조명의 넓은 매장은 코멧의 상징이었습니다. 코멧에서 처음으로 가전제품을 산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첫 비디오 레코더를, 1990년대에는 첫 개인용 컴퓨터를 코멧에서 구입한 가정이 많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텔레비전 코너에서는 여러 화면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디오 섹션에서는 최신 CD 플레이어와 스피커를 시연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기술적인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제품 비교표를 보여주며 각 모델의 장단점을 설명했습니다. 코멧의 또 다른 장점은 할부 구매 옵션이었습니다. 비싼 전자제품을 한 번에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들은 코멧의 신용 서비스를 이용해 매달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가족들이 함께 매장을 방문해 새 텔레비전이나 게임 콘솔을 고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제품을 차까지 운반해주고 배송 일정을 조율해 주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팔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리뷰를 읽고 최저가를 찾았습니다. 코멧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거대한 매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1년 회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고 2012년 11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해 말 236개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고 79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8. 본마르쉐, 스코틀랜드의 자랑. 본마르쉐는 1838년 에든버러 프린시스 스트리트에 문을 연 스코틀랜드 최초의 백화점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건물은 에든버러의 랜드마크였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본마르쉐라는 이름은 파리의 유명 백화점에서 따온 것으로 고급스러움과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의류, 향수, 가정용품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격식을 갖춘 유니폼을 입고 정중하게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특히 4층 티룸은 에든버러 여성들의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기며 쇼핑 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현대적인 쇼핑센터들이 생겨났고 젊은 세대는 더 트렌디하고 저렴한 브랜드를 찾았습니다. 본마르쉐는 고풍스러운 매력은 있었지만 현대화에 뒤처졌고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하우스 오브 프레이저 그룹이 본마르쉐를 인수했지만 곧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167년의 역사를 간직한 본마르쉐는 문을 닫았고 에든버러는 상징적인 백화점을 잃었습니다. 9. 앤디스 레코즈, 음악 팬들의 성지. 앤디스 레코즈는 1981년 런던 소호에서 시작된 독립 음반 매장 체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 하나였지만 인디 음악과 얼터너티브 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전성기에는 영국 전역에 수십 개의 매장을 운영했고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앤디스 레코즈 매장에 들어서면 벽 한쪽을 가득 채운 CD와 바이닐 레코드들이 장르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팝, 록, 인디, 일렉트로닉, 재즈까지 모든 음악이 갖춰져 있었고 특히 인디 레이블의 희귀 앨범과 수입 음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헤드폰이 달린 시청 부스가 있어서 앨범을 사기 전에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음악 잡지 NM이나 Q를 읽으며 새로운 밴드를 발견하고 그 앨범을 찾아 앤디스 레코즈로 달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음악 애호가였고 고객들과 최신 앨범이나 밴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밴드를 좋아하냐고 물으면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아티스트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새 앨범 발매일이면 자정에 매장 문을 열어 팬들이 첫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유명 뮤지션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사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아이튠즈가 등장하며 음악 소비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앨범 전체 대신 좋아하는 곡만 다운로드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물리적 음반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결정타였습니다. 그해 앤디스 레코즈는 모든 매장을 폐쇄했고 39년간 이어온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아더스, 신발 측정의 추억. 아더스는 1885년 윌리엄 아더가 런던에서 시작한 어린이 신발 전문점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국 어린이들의 발 건강을 책임졌고 새학기를 앞둔 8월이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아더스였습니다. 검은 교복 구두와 체육 시간에
신을 풀림소를 사러 가던 날은 여름방학이 끝나간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더스 매장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발 측정 기구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기계 위에 양말 신은 발을 올리면 직원이 슬라이드를 움직여 정확한 발 길이와 폭을 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발 사이즈가 지난번보다 커졌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습니다. 직원들은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엄지발가락 부분을 눌러보며 공간이 적당한지 확인했습니다. 너무 꽉 끼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딱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더스 신발은 특별히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발을 위해 설계되었고 부모들은 품질을 믿고 아더스를 찾았습니다. 가격은 저렴하지 않았지만 한 학기 내내 신어도 끄떡없는 내구성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슈퍼마켓과 대형 의류 매장에서 더 저렴한 어린이 신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클락스나 스타라이트 같은 브랜드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더스는 점차 구식으로 여겨졌고 젊은 부모들은 더 트렌디하고 저렴한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아더스 매장이 문을 닫았고 일부는 다른 브랜드로 흡수되었습니다. 발 측정 기구 위에 올라서던 그 의식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11. 알더! 북부 잉글랜드의 보석! 알더는 1804년 뉴캐슬 어폰타인에서 문을 연 백화점으로 북부 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되고 사랑받는 소매점 중 하나였습니다. 201년의 역사 동안 뉴캐슬, 리버풀, 맨체스터를 비롯한 북부 주요 도시의 하이스트리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부의 화려한 백화점들과 달리 알더는 서민적이고 친근한 분위기로 북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더의 매장은 의류부터 가정용품, 장난감, 화장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알더는 특별했습니다. 11월이 되면 매장 전체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변신했고 윈도 디스플레이에는 움직이는 인형들과 반짝이는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쇼윈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산타 동굴이 만들어졌고 아이들은 줄을 서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 소원을 말하고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알더는 지역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그 지역 출신이었고 몇 세대에 걸쳐 같은 가족이 알더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손님들도 단골이 많아서 직원과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대형 쇼핑센터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전통적인 백화점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알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회사는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뉴캐슬 본점을 포함한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고 북부 지역 사람들은 201년간 함께했던 이웃을 잃었습니다. 특히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동굴이 없었고 많은 아이들이 실망했습니다. 12. 맵린 전자제품 매니아의 낙원. 맵린은 1976년 더글라스 맵린이 설립한 전자부품 및 취미용품 전문점이었습니다. 일반 소비자용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조립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전자공학 학생, 모형 제작자들에게 맵린은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벽을 따라 늘어선 작은 서랍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서랍에는 저항, 커패시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같은 전자 부품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댐납과 인두, 회로기판, 각종 케이블과 커넥터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쪽 코너에는 로봇 조립 키트, 원격 조종 자동차, 비행기 모형 부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자주 찾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초기 개인용 컴퓨터 부품과 프로그래밍 키트도 판매했습니다. 맵린의 직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전자공학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었고 고객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 앰프를 개조하고 싶다, 로봇을 조립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 필요한 부품 목록을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매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재료를 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맵리는 영국 전역에 수십 개 매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제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형화되면서 일반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조립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열어볼 수도 없게 설계되었고 고장나면 새 제품을 사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부품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맵리는 재정난으로 파산했고 모든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아는 세대에게는 큰 상실이었습니다. 13. 딕슨스. 카메라와 전자기기의 집. 딕슨스는 1937년 찰스 칼만이 런던에서 작은 사진 스튜디오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전후시기 카메라와 사진용품 전문점으로 성장했고 1980년대부터는 전자제품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영국에서 가장 친숙한 전자제품 매장 중 하나가 되었고 하이스트리트는 물론 공항, 기차역, 쇼핑센터 어디서나 딕슨스의 빨간 로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딕슨스는 새로운 기술을 처음 접하는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첫 디지털 카메라를, 2000년대 초반에는 첫 휴대전화를 딕슨스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장에는 최신 노트북, 태블릿, 게임 콘솔, 헤드폰이 진열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제품 시연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공항 매장은 여행객들이 충전기나 어댑터, 헤드폰을 급하게 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딕슨스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을 아마존이나 다른 온라인 매장에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었고 사람들은 딕슨스를 제품을 직접 보는 쇼룸처럼 이용한 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급감했고 2021년 딕슨스는 모든 물리적 매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만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만 84년간 영국 거리를 지켰던 매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14. 데번햄스. 백화점 문화의 상징. 데번햄스는 1778년 윌리엄 데번햄이 런던 피카딜리에서 연 직물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42년의 역사 동안 영국 백화점 문화의 중심이었고 전성기에는 전국에 178개 매장을 운영하며 존 루이스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데번햄스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전통이자 하이스트리트의 랜드마크였습니다. 데번햄스 매장은 층마다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1층 화장품 코너는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샤넬, 에스티로더, 클리니크 같은 유명 브랜드의 카운터가 늘어서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무료 상담과 시연을 해주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여성들은 손목에 여러 향을 테스트해보며 완벽한 향을 찾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의류, 신발, 가정용품 섹션이 이어졌고 각 층마다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와 데번햄스 자체 브랜드가 함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1월과 7월 세일 시즌은 데번햄스의 대표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최대 70% 할인된 상품을 찾아 쇼핑백을 가득 채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장 전체가 장식으로 꾸며졌고 선물 포장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쇼핑 후 매장 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경영난이 겹쳤습니다. 2019년 회사는 한 차례 파산 절차를 겪었고 일부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매장이 몇 달간 문을 닫았고 이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데번 햄스는 완전 폐업을 발표했고 5월 마지막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242년의 역사가 끝났고 12영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5. 쿠커랜드 주방용품 전문점의 선구자. 쿠커랜드는 1975년 설립된 영국 최초의 주방용품 전문 체인점이었습니다. 당시 주방 도구를 사려면 백화점이나 잡화점을 찾아야 했는데 쿠커랜드는 냄비, 프라이팬, 칼, 도마, 조리기구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독특한 개념을 선보였습니다. 밝은 노란색 간판은 하이스트리트와 쇼핑센터에서 쉽게 눈에 띄었고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 방문지가 되었습니다. 매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프라이팬과 냄비가 크기별로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주방 가위, 거품기, 국자, 스패츌러 같은 소도구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칼 코너에는 빵칼부터 채소칼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고 직원이 칼날의 재질과 관리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며 집에서 요리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쿠커랜드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쿠커랜드의 장점은 전문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냄비가 어떤 요리에 적합한지 논스틱 코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조언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 선물로 쿠커랜드 상품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새 집의 주방을 꾸미기 위해 쿠커랜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테스코, 세인즈버리 같은 대형 슈퍼마켓들이 주방용품 코너를 대폭 확장했습니다. 장을 보러 간 김에 프라이팬과 냄비도 함께 살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굳이 쿠커랜드를 따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슈퍼마켓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몰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2009년 쿠커랜드는 재정난으로 파산했고 34년의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주방용품 전문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